자, 10번 우리 10번까지 풀었죠, 그죠? 푸셨고요. 이런 아까 7번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뭐 그렇게 내 접근하라 그랬고요. 그게 그 3번에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이제 이거는 우리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목적세로서 주로 이제 이 시도 도세입니다. 도세. 이게 깊숙이 들어가죠. 일단 이게 목적세야. 목적세란 말은 여러분, 목적세란 말은 세금을 거두는 목적 자체가 세금 이름에 들어가 있다 그죠? 봐봐요. 이게 지방소득세 목적세가 아니고 지방소득세 이거는 보통세입니다. 보통세고 지방교육세 이게 이제 목적세예요. 목적세란 말은 뭐 지방교육세란 말이에요. 이 세금을 거두는 목적이 뭐라고? 지방교육에 쓰겠다 이거지. 세금을 이게 소득세 봐. 소득세는 뭡니까? 세금을 어디서 걷겠다는 세금의 용처다 그죠? 세금을 거두는 그거 대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교육세는 그 세금을 지방소득세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교육에 쓴다 그지? 그거는 세금의 목적이 있다 그지? 그래서 앞에 있는 지방소득세는 이게 너무 깊은 말은 이거 보통세고 이 목적 교육세는 이거 그 목적세입니다. 보통세 목적세. 그렇게 이제 푸시면 돼요. 오케이. 자 됐고 그럼 옆에 자 밑에 있는 12번 한번 볼까요? 그나마 좀 수월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봅시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뭐 다른 아주 복잡한 문제 풀다 보니 이런 게 보니까 굉장히 쉽게 느껴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이런 게 여러분 가장 전형적인 실제 이제 우리가 문제 푼다 경제 문제가 한 5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통 한 두세 문제는 이런 스타일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한 2문제가 이제 좀 어려운 복잡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정도는 안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뭡니까? 수요가 감소한 경우고 나는 수요가 증가한 경우다. 수요량이 아니죠, 그죠? 가나는 공통적으로 수요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감소하고 된 거죠. 자, 일단 그 용어를 기억하시고요. 일단 밑에 여러분 그 수요가 감소하는 것의 전형적인 것은 뭡니까? 소득이 감소할 때다, 그죠? 다만 여러분 요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소득 이 정상제일 때. 그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전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상제일 때. 정상제일 때입니다. 정상제일 때는 정상제일 때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줄어들어. 이렇게 합시다. 이게 있으면 헷갈리네. 이게 정상제일 때, 그죠? 정상제일 때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줄어들어. 반대로 이게 열등제입니다. 열등제일 때는 오히려 어떤 열등제일 때는 반대로 수요가 팽창해요. 열등제일 때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정상제, 열등제 지금 아무런 말이 없지, 그지? 그럼 이거는 뭐야? 삼각형이에요. 이 문장은 1번 지문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왜요? 소득이 지금 이게 정상제인지 열등제 지금 조건이 없잖아. 이런 문제를 좀 조심하셔야 돼. 이런 문제를 그냥 무조건 맞다 그러면 안 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항상 조심. 일단은 세모야, 세모. 우리 문항을 할 때 1번, 2번, 3번, 4번 나오잖아. 확실히 맞으면 동그라미가 확실히 틀렸으면 꽃표야.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면 뭡니까? 세모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3번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은 1번이 무조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 항상 객관식은 상대적인 답을 찾아 나가죠. 자,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게 밑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수요가 팽창한 경우다, 그죠? 수요가 팽창한 경우는 주로 1번 보겠습니다. 대체제의 가격이 오르면. 그렇죠. 우리 이 대체제 알잖아. 대체가 뭡니까? 주로 버스랑, 근데 버스랑 지하철이다, 그죠?
지하철이에요. 버스 가격이 되게 오르면 어떻게 돼요? 버스 가격이 되게 오르면은 지하철 타겠지, 그지? 지하철 수요가 된다고 증가한다. 딱 이 그림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서 가는 소득 감소는 사실은 이게 맞을 수 틀지만은 나는 정확하게 맞는 문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대체제의 가격이 비싸지면은 수요가 증가한다, 맞다, 그죠? 여러분 이 그림은 지금 버스 그림이야, 지하철 그림이야? 우리 문제에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보기 그림이 버스를 나타냅니까? 지하철입니까? 지하철이야, 지하철. 지하철 수요가 팽창한다는 이야기야. 뭐가 오를 때? 버스 요금이 오를 때. 이 버스 요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 이거 버스 요금 여기 없다는 이야기야. 버스 요금은 뭐지? 이 지하철 수요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으로서 그냥 내가 예를 들었다, 그지? 이 그림 자체는 이것은 뭐지? 지하철 이야기합니다. 버스 요금이 오른 것은 이는 변화를 초래하는 외부 원이다, 그지? 만약에 버스 요금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데 버스 안 타고 지하철 탄다, 그지? 그런 그림입니다, 그지? 자, 두 번째 이해를 보기. 1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어. 2번에 기호 감소. 기호 감소는 기호가 감소했단 말입니까? 수요가 줄었다, 그지? 그건 정확하게 맞는 문장이야. 근데 나가 100 완전히 틀리죠, 그죠? 대체제 가격이 하락한다면 뭡니까? 버스 요금이 하락하면은 이 그림이 지하철인데 지하철 안 타겠지. 지하철이 확 줄어들어. 왜? 버스 요금이 싸졌으니까. 요게 P가 요금이잖아. 요게 수요잖아, 그지? 버스 요금이 싸지면은 버스를 타겠지. 지하철 안 탄다, 그지? 2번은 확실히 틀렸어. 3번 인구 감소. 1번 인구가 줄어들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줄어들지, 그지? 1번 가는 가보는 확실히 맞아. 근데 보완제 가격상. 1번 보완제는 뭡니까? 보완제는 치킨과 그지? 맥주 우리 많이 했다, 그죠? 치킨 가격이 막 가격 상승. 치킨 가격이 막 비싸죠. 그럼 우리가 치킨 가격이 비싸지니까 치킨을 덜 먹겠지. 덜 먹으면서 같이 먹는 맥주도 잘 안 먹어, 그지? 수요가 줄어들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수요가 증가했잖아.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또 확 그래서 3번은 앞부분은 맞고 가는 맞고 나가 완전히 틀렸어. 4번에 가격 하락. 1번 가격 하락은 이거는 수요를 이야기하는 게 수요량을 이야기하지, 그지?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야.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량이 증가, 수요량 증가. 일단 틀렸다, 그지? 그래서 답은 2번, 3번, 4번이 다 확실히 틀렸다, 그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맞는 게 뭡니까? 1번이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정상제인지 1등제는 조건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이 문제는 여러분 그런 거를 지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문제를 낸 거야. 왜냐면은 1번을 답을 유도하고 위에 제시문에서 정상제, 1등제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을 한번 헷갈리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 출제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밑에 13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보시면 지금 문제가 이거죠. 균형 가격을 높이는 대신에 동시에 거리량도 줄이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지? 균형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경우입니까? 수요가 팽창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또 하나는 공급이 확 줄어드는 거죠. 두 가지, 그지? 근데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도 오르지만 거래량도 증가하니까 이건 아웃이야. 반면 하나 남으니까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 오르고 공급이 줄어들 거래량 준다. 그래서 그 답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공급 감소를 의미하는 게 뭐? 3분이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자체가 줄어든다, 그지? 이거는 뭐 그래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답은 3번이다, 그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페이지 넘기기 전에 그다음 밑에 여러분 14번 한번 풀어볼까요? 풀었어?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 이에 대한 분수, 가와 나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케이, 발생할 수 있어. 자, 일단 1번 가를 보겠습니다. 자, XJ 대체진 YJ 생산에 필요한 정보의 조사. 여러분,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 요 관계는 어떤 여기 대체 관계래요. 대체 관계입니다. 대체 관계인데 정부가 Y제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다. 그지? 그럼 여러분 Y제 세금을 매기면 어떤 변화가 발생합니까? Y제 가격이 어떻게 될까? 가격이 비싸진다. 그지? 그럼 Y제 소비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럼 이걸 늘리겠지. 그지? 그래. 그래서 이게 XJ 수요가 팽창한다. 증가한다. 자, 그래서 1번에 답 바로 1번이네. 그죠? 가는 X의 수요 증가율이 딱 맞다. 그죠? 오케이, 맞습니다. 나를 2번을 보겠습니다. 나 X제 원료인 Z제 생산에 여러분. 자, 지금은 세금을 부과한 건데 2번은 이거죠. X를 만드는 원료가 있어. Z가 원료인데 정부가 Z 산업에서 뭐를 지급했다고? 보조금을 줘. 자, 우리 여러분 세금을 매기면은 생산이 감소하고 반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산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생산이 달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떨어진다. 가격은 이게 달리면 뭡니까? 정부가 Z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Z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지? 그지? 그러면 여기 지금 뭐로 활용되고 있어? X의 원료잖아. 그지? 부품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XJ 가격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달리 말하면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번에 나는 X의 공급 감소가 아니라 이게 자체가 비용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XJ의 생산비 자체가 하락하더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공급이 자, 이야기잖아요. 이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X제입니다. X제야. X제 보시면은 여기 공급 비용, 우리가 공급수의 높이가 생산 비용의 높이지, 그지? 그래서 운동차 이야기다. 여기 이런 경우 여러분, 여기 지금 생산 비용이 한 개 만들 때 생산 비용이 1,000원 이야기죠. 왜? 공급수 높이가 여기 높이가지 1,000원이니까, 그지? 근데 여러분, 이 X제 생산의 X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Z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X의 생산 비용은 떨어지겠지.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서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그래서 이번에는 공급 감소가 아니고 뭐라고? 공급 증가 요인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입니다. 가만 발생할 때, 이것만 발생할 때는 XJ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공급이 줄어든 경우니까 뭡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잠시만요. 이게 지금 가짐을 좀 바꿨습니다. 가짐 보시면 이거는 그거네. YJ 세제품 관계죠. 지금 현재 이 가 그림은 있는 관계네요. 봅시다. 여기 지금 X가 있고 Y가 있다, 그죠? Y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금 Y제 세금을 부과한 경우죠. Y제 세금을 부과해서 그럼 Y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Y 같은 경우에 이게 Y제 세금을 부과하면은 Y제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뭘 늘린다고? X제 이걸 증가시키겠죠. 그죠? 이걸 증가시킨다. 그죠? 수요가 증가시킵니다. 요는 관계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 나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가만 발생할 때는 X의 균열 가격은 오르죠. 이렇게. 왜? 수요가 증가이기 때문에. Y에 대한 조세 부과가 수요 증가를 요이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 자,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그죠? 3번 더 틀렸어요. 4번 볼까요? 나만 발생할 때는 나는 지금 원료에 대한 그 보조금 지급한 경우도 그죠? 그럼 아까 이거 공급이 증가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지? 가격이 떨어진다. 균형 거래량은 증가죠.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래야 돼. 5번 1번 가나가 동시에 발생할 때, 자, 가나를 같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가는 지금 가가 초래하는 것은 XJ 뭡니까? 수요 증가죠. X 수요 증가, 나가 증가, 나는 뭡니까? 공급 증가를, 그지? 5번 지문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한다 이 말이다, 그지? 우리 많이 했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은 일단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증가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은 볼까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은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한다. 그런데 가격은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누차 했다, 그지? 왜 모릅니까? 이거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수요가 많이 증가했느냐, 공급이 많이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수요가 훨씬 많이 증가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훨씬 많이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린다, 그지? 자, 이거 우리 그림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어. 이렇게 증가했어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조금 증가하는 거 볼까? 공급이 조금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 원래 균형이다. 원래 균형입니다. 지금 여기 A 볼까? A 같은 경우는 A를 이거는 지금 수요가 훨씬 많이 증가한 경우죠. 그러면 이건 다 가격이 오르지, 그지? 만약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그죠, 여기. 얘랑 얘는 비교하면 가격이 떨어졌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판매 수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판매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수입도 따라서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판매 수입이 요거잖아. 여기서 판매 수입이 뭡니까? 요 놈이 판매 수입이죠. 요 놈이 판매 수입이다, 그죠? 여기 요 면적이야. 근데 새로운 면적, 근데 이거 지우고 볼까? 이 경우에 요 경우에는 여러분, 요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 그죠? 요런 경우라면 판매 수입이 증가했어 분명히 요 면적만큼, 그죠? 왜냐면 이게 수요가 훨씬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만큼 판매 수입이 무조건 증가해서. 근데 아까 같이 이거 볼까? 이런 경우, 아까 이 경우에 수요가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팽창인 경우에, 그럼 요거 보시면은 요때 판매 수입이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어느 게 큰지 일단 잘 모른다, 그지? 이거는 수치를 넣어서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어요. 요 14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 약간 요 정도의 어떤 난도도 한번 훈련을 하세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수업 시간에는 요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었어요. 자, 이게 지금 그 탄력도 문제죠. 탄력도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도, 수요의 가격 탄력도, 탄력도가 여러분 거기 얼마지? 1.0이다 그죠? 1이 0, 1, 요게 어떤 말입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도 1이란 말은 이게 어떤 의미죠? 이거는 가격이 우리가 가격의 변화율이 있는데 가격 변화율이 지금 수요량의 변화를 이렇게 수요의 변화를 그죠?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지? 요게 지금 요게 1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1이란 얘기지. 1이란 얘기야. 이 1% 사실 1%입니다. 요 1% 말인 게 어떤 의미라고? 가격이 얼마 변할 때? 몇 퍼센트 변할 때? 1%. 가격이 1% 오르면은 여기 낸다는 얘기죠, 그지? 이 말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탄력도 개념은 수요의 가격 탄력도 되면 가격이 1% 움직일 때 반응이야. 소득 탄력도. 소득 탄력도는 가격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소득 탄력도는 소득의 변화율, 그죠? 소득의 변화율이야. 마찬가지 이것도 얼마입니까? 소득이 몇 프로 움직일 때 똑같습니다. 소득이 1% 움직인다, 그지? 그래서 여기 소득 탄력도 얼마예요? 1.5다, 그죠? 여기 1.5야. 1. 그러면 수요가 소득이 1% 움직일 때 요거는 1.5% 움직인다, 그죠? 그지? 그런 말입니다. 1.5%. 얘가 지금 관료석에서 조건을 정했죠, 그죠? 정상제다, 그지? 정상제야. 그럼 얘가 지금 1% 오르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고? 1.5% 오른단 말이죠. 정상제니까. 만약에 열등제였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오르면은 내려. 그죠? 이게 정상제는 조건을 정했다, 그죠? 정상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오르면은 얘도 이렇게 오른다고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야. 정상제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밝혀주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이런 거는 안 밝혀주면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오케이. 우리 앞에서 다뤘던 정상제, 열등제를 안 밝히는 문제는 그런 게 안 밝혀주도 되는 문제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왜 직접 계산해야 되니까, 그지? 자, 일단 이건 정상제입니다. 그래서 1% 오를 때 1.5% 증가해요. 자,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소득순위 10% 하락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요게 정상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죠? 1% 그럼 그럼 이러겠네. 1% 그러면은 하락하면은 얘가 얼마 움직인다고? 1% 줄는다, 그죠? 왜 이게 정상제니까 방향이 같다, 그죠? 소득의 방향과 얘의 방향이 이 방향이 똑같아요. 근데 1%가 아니고 10% 그러니까 곱하기 10 하면 되겠네, 그죠? 10 하면은 10% 그죠? 그럼 이게 또 곱하기 10 해야 되겠네. 그럼 15% 떨어진다 이 말이지. 소득이 1%인데 1% 떨어지면 1.5% 떨어지니까 떨어지는데 소득이 10%가 돼. 그럼 10%라면 곱하기 10 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좌우로 똑같이 10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15% 떨어진다 이 말이다, 그지?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전체 수요량에서 15% 떨어진 게 이제 확인되었어요. 다음 질문은 뭡니까? 이전과 똑같은 소비 수준을 컴퓨터 소비 수준을 유지한단 말은 지금 이 소득 조건에 따라서 얘가 15%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하려면은 가격 이 변화에 기초해서 이게 15% 올라줘야 되지, 그지? 그래야 더하기 빼기 하면은 더하기 빼기 이전과 동일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역으로 들어간다, 역으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수요량 자체가 이게 15% 오르려면은 얘가 어떻게 돼? 1한 게 15가 되려면 15를 곱해줘야 15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게도 뭐? 그러면 곱하기 15 하면 되겠지, 그지? 15 하면 이거 가격 내려야 되겠죠. 15% 가격을 깎아주면은 15를 깎아주면은 얘가 이만큼 오른다. 그 가격을 몇 프로 깎아주라고? 15%. 자,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런 식의 어떤 아기자기한 문제를 잘 낸다 그랬습니다. 실제 다음에 나오면은 요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올게요. 좀 더 어렵게 나올 것이고. 여기 뭐 대체제 보완제도 하나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대체제 보완제는 수업 시간에 뭘 가지고 그때는 어떤 탄력도입니까? 교차 탄력도. 오케이. 교차 탄력도 소득 탄력도 끼워 넣어서 같이 낸다, 그지? 됐습니다. 우리 교재에 교차 탄력까지 있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걸 꼭 훈련하시고요. 자, 밑에 17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도 여러분 문제가 뭐 대단히 좋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탄력도와 그 탄력도 관계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훈련용으로는 괜찮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로 속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조건을 정했습니까? A제와 B제는 둘 다 수요의 법칙을 따른대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답니다. 이런 수요의 법칙이 뭐였습니까?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은 얘는 떨어지고 반면에 가격이 내리면은 이거는 정말 이게 수요의 법칙이지, 그지? 따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항상 우리가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면은 조건 일단 머릿속에 딱 명심해야 돼요. 아, 이는 뭔가 지금 이와 관계되는 지문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이 이제 판매 수입이죠. 판매 수입이다, 그지? 아, 이게 지금 Y축이 판매 수입이에요. 판매 수입이고 여기 지금 가격이다, 그지? 아, 여기 가격이네. 우리 일반 여기 Y축이 지금 판매 수입 가격, 여기는 가격축입니다. 이게 보면 있네. 가격이 오를수록 어때요? 가격이 오를수록 B제는 어떻습니까? 판매 수입이 어떻다고? 일정하다, 그죠? 자, 우리가 많이 했죠. 가격의 변화와 관계없이 판매 수입이 일정한 경우는 탄력도가 얼마입니까? 1이지, 그죠? 그냥 1이야. 이게 왜 1인지 지금 거기를 갸우뚱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이런 판매 수입이 일정한 경우는 탄력도가 1이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이거 B제는 지금 탄력도가 1입니다. 1이야. 탄력도 1이에요, 1. 왜? 판매 수입이 일정하니까. 왜 판매 수입이 일정합니까? 판매 수입이 일정하잖아. 가격이 막 비싸진, 이게 오르는 게 비싸진다 하더라도 판매 수입이 일정해. 달리도 제로 1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요거 A제 뭐 A제는 좀 다르죠. 그래서 A제는 어때요? 이 구간에서는 지금 요 구간에서는 어때요? 가격이 막 오르니까 판매 수입이 뚝 떨어진다, 그지? 자, 우리 또 정리했죠. 가격이 오를 때 판매 수입이 떨어지는 것은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지. 탄력적이니까 떨어진다, 그죠? 탄력적이니까. 요거는 지금 탄력도 1보다 큰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 이거는 가격이 막 오르는데 판매 수입이 막 커져, 그지? 어떤 구간이라고? 비탄력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비탄력적인 이런 구간. 자, 다 정리. 그럼 우리가 특징을 다 잡았어요.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BJ 탄력도는 제로가 아니고 1이야. 이런 만약에 탄력도가 제로라면은 BJ가 탄력도가 제로라면은 판매 수익 간의 가격과의 관계가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지금 참고로 BJ가 탄력도가 제로란 말은 뭡니까? 가격이 올라도 하나도 안 주고 소비량 안 주고 그대로,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빵이면 하나 판매 수익이 되는 게 이렇게. 가격이 오른 만큼 정확하게 판매 수익이 정확히 비례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탄력도가 제로인 경우에. 이거는 1이야. 1. 오케이. 자, 다음에 2번에 가격이 P2일 때는 여기 P2다, 그죠?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케이. P2일 때 판매량이 뭐가 많을까? 여러분 요거 볼까? 지금 요 점에서는 여러분 어때? 이 점에서는 지금 두 양자의 판매 수입이 같아 달라? 똑같죠? 그죠? 요 점에서는 지금 요 A점에서는 A제나 B제나 판매 수입이 똑같다, 그지? 그럼 우리 판매 수입이 어떻게 구성돼요? 판매 수입은 이거는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죠, 그죠? 여기 판매 수입이다, 그지? 자, 그럼 이런 요 점에서 이거 A 가는 게 헷갈리네. 알파점에서의 양자의 A와 B의 판매 수입은 A제는 그럼 이게 돼. PA 곱하기 그죠? QA가 요게 AJ 판매 수입이지, 그지? AJ 판매 수입이야. B제는 어때? B제는 BJ 가격과 BJ의 판매량이겠지, 그죠? 요게 BJ 판매 수입이겠죠? 근데 이 양자가 여기서 어떤 상태라고? 똑같아. 근데 여러분 이 점에서 양자의 가격이 어때요? 같지, 그지? 요 놈이 두 개가 같은데 A제 가격과 B제 가격이 같지, 그지? 얘가 같아요? 그러면 뭐도 같겠노? 얘도 같겠네, 그지? 그래서 우리 요즘에서는 뭐 같다고? 가격도 똑같고 판매량도 똑같아, 그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요즘에서는 요게 지금 A, B가 달리 말하면 요거죠.
다 1각이지, 그지? 각이 똑같아, 1, 그지? 아, 이거 1이 아니구나. 요즘에서 그죠? 특정 각이 있다, 그죠? 요 각이 같아. 각이 일단 같습니다. 같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좀 상황이 달라지죠. 요때의 우리가 가격과 이거 판매 수익과 요 판매 수익, B제는 이만큼 판매 수익을 변하면데 A제는 판매 수익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지?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서의 가격과 판매 수익 보면은, 이거 볼까? 똑같이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더 커요, 지금? 판매 수입이. B가 훨씬 크죠? B가 더 커요, 이렇게. 더 큽니다. B가 더 커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가격은 똑같죠? P2로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P2야. P2 똑같아. 이게 양자 같다, 그죠? 같은데 B가 판매 수익 크려면 논리적으로 뭐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된다, 그죠? 왜냐면은 양가 똑같아. A랑 B 똑같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더 크려면 당연히 P2가 더 커야 되겠지. 판매량이 어느 게 더 많습니까? P2가 훨씬 P2가 많다는 거죠. B가 훨씬 판매량이 많습니다. 그래야만 이 논리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여기가 더 크잖아요. 이게 판매 수익이, 그죠? 적어. 여기는 같고 같으려면은 얘가 더 커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판매량은 B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P2에서 P3로 증가할 때, P2에서 P3 요 증가하는 거죠. 증가할 때 지금 어때요? A제는 판매 수입이 막 증가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 관료석에서 뭐 해놨습니까?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 그랬지. 수요의 법칙을 따르면은 일단은 가격이 오르면은 판매량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죠? 가격이 오를 때 판매량이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뭐는 커진다고? 판매 수입은 커져. 이거지. 이 구간에서 A제는 어떤 특성이 있냐? A제의 가격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판매량은 반면에 줄어들어. 그런데 그러지만 뭐는 커진다고?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된다고? 커지고. 왜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은 줄어들지만 왜 판매 수입은 증가합니까? 이유가 뭐야? 탄력도가 어떻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니까. 이유는 비탄력적이니까. 탄력도가 1보다 적으니까. 이 가격이 오르면 수입, 요게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수요 법칙이 적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은 줄어드는 게 타당해요. 왜? 수요 법칙이 작동하니까. 그런데 판매 수입은 증가해. 왜? 비탄력적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은 틀려서 판매량 감소하는 거야. 4번 보겠습니다.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이거죠. P2에서 이렇게 하락할 때. 이건 탄력적이지, 그지? 탄력적, 그죠? 탄력적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 다 탄력적이다, 그죠? 이 안에서는 탄력적 움직임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자, 그렇게 이제 푸시면 돼요. 우리가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잠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3번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3번 풀어봐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좀 지울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요거만 좀 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회비용, 이것도 마찬가지 기회비용 문제인데, 요게 지금 그 문제 보시면 이게 올해 뭐 경찰에서 나왔던 문제다. 근데 사실 이게 한 2, 3년 전에 또 나왔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똑같은, 뭐 수치는 같지 않지만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걸 내가 다시 하는 이유는, 좀 기회비용 자체가 또 여러 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판매수, 우리가 편의가 비용이다, 그죠?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은, 이런 관계다, 그죠? 그 어떤 선택을 하면 반드시 비용이 따라와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편익을 보고 비용하는, 그지? 우리가 자동차, 버스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편익을 누리려고. 근데 반드시 공짜로 타는 게 아니고, 그죠? 비용이 발생하죠. 똑같은 얘기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원의 비용을 들여서 버스를 탔습니다. 탔을 때 버스를 타고 올 때 우리가 편익, 걸어오는 것보다는 버스를 타고 올 때 편익이 100보다는 같거나 일단 150대만 좋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비용의 어떤 선택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로부터는 어떤 편익의 크기가 비용보다 크면은 그 선택은 괜찮은 선택이야. 근데 요까지 봐준다 그랬습니다. 요까지는 봐줘요. 달리 말하면은 요게 100이도 나쁜 선택은 아니야. 근데 요것보다는 숫자 큰 게 더 좋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하면 이걸 우리가 150에서 100 뺀 걸 순편익이라 그런다, 그죠? 순편익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순편익은 0보다 큰 게 좋다, 이렇게 말한다, 그지? 그 말이, 이 말이나 이 말이 같은 말이다, 그죠? 순편익은 여기서 뺀 게 순편익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한다, 그지? 이 정보를 몰라도 우리가 어떤 이 과연 판단이 잘된 판단인지 잘못된 판단을 판단할 때 그 선택에 따른 편익의 크기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만 알면은 그 선택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선택할 때 비용이 100이 들어가. 그러면 그 선택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된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편익이 얼마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당연히 100보다 같거든요, 그죠? 100보다 같거나 커야 100이든지 아니면 150 정도가 돼줘야 어떻습니까? 그 선택은 잘된 선택이야. 이러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만 주어지면은 이거를 추론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한 150대만 좋아, 그죠? 자, 여러분, 요게 이제 우리가 판단되면은 이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해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수익률은 여러분 뭐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전체의 투자, 그죠? 투자액 분의 요게 수익률이다, 그죠? 우리가 요거를 알면은 요거를 계산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으면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수익률. 자, 그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은 봐봐요. 지금 A, B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갑이 뭐를 선택했냐? 결과적으로는 얘가 뭐를 선택했어? B를 선택했구나. B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어.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어떤 조건을 주느냐? 합리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잖아. 우리가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합리적이어라 그러면은 이 편익이 100보다 같거나 커야 되겠지, 그지? 그 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연간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뭘 계산해야 돼? 수익을 계산한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이 어떻게 됐냐? 그럼 일단 수익률을 계산하기 전에는 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예상 수익을 알아야 돼. 요게 예상 수익이야, 그죠? 예상 수익이야. 아까 예를 들어서 예상 수익이 150이라는 얘기지. 요걸 계산해야 돼, 그죠?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 이 예상 수익률을 물어보고 있다, 그죠? 예상 수익률을 물어보는데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게 필요하다, 그지? 이게 예상 수익이죠, 예상 수익. 그래서 예상 수익은 이 예상 수익을 우리가 잘 몰라.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주셨습니까? 비용, 그죠? 비용. 요거 비용을 가지고 얘를 추정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네, 그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 프로젝트는 여러분, A는 지금 얼마 들어가냐? 투자 금액이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인데 이거 예상 수익률이 10%입니다. 예상 수익률이 10%예요. 그럼 여러분 이그 100억에 10%면 예상 수익금은 10억이라는 얘기죠. 10억이죠. 투자 금액이고 예상 수익이 그죠? 예상 수익입니다. 근데 B 프로젝트는 200억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부족한 돈은 200억인데 원래 자기 지금 100원이구나. 100원이 있어. 200원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자기가 100원 있잖아. 그럼 200원 중에서 100원은 요거는 자기 자본이죠. 그죠? 자기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족한 100원이 이제 타인 자본 대출 받아야 돼. 대출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비용 비용 이자를 내야 되겠지. 얼마? 5%의 금리입니다. 5%의 금리, 그죠? 금리가 5% 금리라, 그죠? 요렇게 빌려와야 돼. 여러분 또 이렇게 주어지면은 근데 고민 끝에 뭘 선택했습니까? 얘를 선택했다, 그죠? 이 선택 자체가 합리되려 그러면은 비용과 편을 따라보자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일단 B 선택의 우리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기회비용은 뭐가 있습니까? 기회비용은 명시적 기회비용과 묵시적 기회비용이 있더라, 그지? B 선택의 명시적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이 대출을 그냥 자, 일단 두 번째 우리가 이때 우리의 비용은 이 100은 요게 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비용이 아니라 자본 조달 비용이다, 그죠? 100은 요거는 빌려온 자본이고 자본 조달 비용은 요걸 빌려오기 위해서 얼마를 줬다고? 얼마? 5원이다, 그지? 자, 일단 우리가 명시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5원. 요거는 이자야, 이자, 그죠? 돈이 나온다 해가지고 돈이 다 비용 아니다, 그죠? 이 100원을 비용을 잡으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요거는 자본이고 이 타인 자본을 땡겨오기 위해서 어떤 자본 조달 비용이 발생했습니까? 5원. 그죠? 이게 비용 이것만 있는 거 아니지, 그지? 또 뭐가 있어요? 내 자기 자본 이거를 A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면은 요렇게 되겠지, 그지? 이게 얼마 수익이 10억이잖아요. 10원이죠, 10원, 그지? 10원의 예상 수익이 있는데 이걸 좀 포기하고 B에 투자했다, 그죠? 그럼 B 투자의 묵시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10. 이 100은 아니야. 100은 이거는 자기 자본이야. 자본금이야, 자본금. 우리가 비용은 자기 자금 조달 비용이든지 타인 자본을 줘도 이걸 비용이라 말하지. 이건 그냥 자본금이에요. 비용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5원. 이거는 묵시적이죠. 이것도 이자죠, 그죠? 10이 아니고 이거 10이에요. 이건 예상 수익입니다. 예상 수익. 그지? 그럼 여러분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예상되는 총 비용은 얼마라고? 15원이에요. 비용이 15원이니까 그러면은 이 투자로 인한 수익의 크기는 최소한 얼마 된다고? 15원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지? 그게 최소한 15원이야. 최소한 15원이 왜? 요게 15니까 최소한 15는 요까지 봐준다 그랬잖아, 그죠? 15, 16, 17 이렇게 넣는다, 그지? 자, 이거 우리가 수익률 따져볼까요?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200이다, 그죠? 200을 넣어서 얼마 생긴다고? 최소한 15야. 그럼 이걸 비율로 곱하면 얼마? 최소한 7.5%, 그죠? 이게 7.5%라 같거나 크면 된다, 그지? 이게 답은 몇 번입니까? 그게 4번이야, 그죠? 7.6 나왔으니까 맞다, 그지? 여러분, 이게 만약에 7.5가 나오면은 뭐가 답이겠습니까? 3번이 7.5고 4번이 7.6이야. 그럼 뭐가 답이라고? 7.5가 답이야. 왜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최저 수준이야, 최저 수준은 좀 같은 것도 봐줘, 그지? 일단 여기서는 7.5가 없기 때문에 7.6이다, 그죠? 잠시 끊겠습니다.